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알리는 채널 주불리 김병주의 이주연입니다. 지난 12월이었죠.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8차 당대회가 8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 있는지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별이 4개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먼저 이번 당대회를 알아보기 전에 북한에서 당대회가 어떤 의미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당대회입니다. 그 어떤 행사보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국가 전략을 논하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한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이 당 사업을 결정하고 또 당의 노선과 전략 전술 등 수많은 주요 안건들을 토의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이번이 8번째인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천여 명이 참석을 했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중요하죠. 그리고 금년이 이번에 한 것이 8차 당대회잖아요. 조선노동당 1차 대회는 1946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5년에 한 번씩 소집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그동안 개최되어 온 현역을 보면 수시로 개최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대외적인 요인이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개최를 해온 것이고요. 김정일 체제 당시에는 성군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집권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당대회 소집은 중단됐죠,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에는 두 번째입니다.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했고 이번에 8차 회의를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이었나요? 그때 7차 당대회를 진행했을 때는 한 5일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8일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것일까요? 예, 8일 동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전체 일을 하고 중앙위원회 회의, 중앙검사위 회의, 부분별 협의회를 통해서 날짜별로 다양한 분야별로 토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선정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까지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7차보다는 이번이 더 토의할 내용이 많았겠죠. 그래서 8일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이후에는 좀 더 벌어지는 추가적인 일정은 없는 것입니까? 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당의 전략과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후속 조치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 정책과 전략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노동당 당규도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에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사업 총화 보고라고 들었는데 좀 용어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네. 사업 총화 보고라는 게 어떤 절차고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 총화 보고는 최고 지도자가 당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노선과 계획을 발표하는 보고하고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업 총화 보고는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주관하면서 무려 한 9시간 정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방금 총비서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김정은 원래 위원장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좀 총비서로 아예 변경이 된 건가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에는 제1비서로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7차 당대회 당시에는 위원장이 됐죠. 그 후 5년 만에 이번 당대회에서 당의 조직 중에 정무국이 있습니다. 이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꾸면서 총비서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직책을 갖게 된 것이죠. 1966년에 신설된 총비서직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된 당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맡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나
옛 소련의 서기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더 수직적인 느낌이 드는 개념이죠. 즉 1인 독재 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더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예. 총비서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위에 있는 느낌이 들긴 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아니 그 총비서가 이번 사업 총보고 그리고 총관 담화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을 논했는데 먼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미국하고 관계에 대한 것도 재조명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좋은 성과로 인식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면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포장한 것이죠. 또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이제 1월 20일 이 정도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북한이 어떤 대미 메시지를 낼지 8차 당대회가 나오면서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좀 별 내용이 없었다, 좀 싱거웠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도 있었고요. 당대회 개최 소식이 들렸을 때 김정은 체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이 주목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적대심을 내비쳤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미국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는 것에 따라서 북한 정책을 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죠. 앞으로의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돌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하면서 여러 군사 과제들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군사 개발의 어떤 증강 또 확대 이런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개발만이 미국의 군사력 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었죠. 군사력 증강을 강조한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총화 보고에서 핵무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어떤 보도에서는 한 36번 정도 이제 핵을 얘기했다는 말도 있었고 또 핵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기술 개발 과제들 쫙 나열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사업 총화 보고 내용 중에 군사 개발 과제를 보면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핵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전략적 대상을 정확히 타격해서 소멸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초음속 활강 비행 전투부를 갖춘다는 것, 또 수중 및 지상의 고체 엔진 ICBM을 개발한다는 것,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500km 전방 중심 정밀 정찰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위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설계 연구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설계 연구까지는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핵탄을 만드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설계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설계 과정까지는. 네.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전력화되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전력화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정찰 위성은 전략화하는 데까지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만은 정찰 위성이 전력화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무기들에 대해서도 좀 개발 가능성이 좀 많이 없는 것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CBM이나 SLBM 이런 얘기들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ICBM이나 SLBM, 북극성 등 북한에서는 여러 무기에 대한 개발 징후가 포착되었었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다탄도 탄도미사일이나 초음속 활강미사일 탄도 등은 북한의 군사개발 과제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핵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같은 것들은 실제로 전력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미가 공조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그런 것들을 무기를 또 이제 명문화한 만큼 그거에 대한 대비도 강조하고 그렇죠. 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즉 우리 정부에 계속 기조로 밀고 있었던 뭐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인간 안보 그리고 보건 협력체 이런 얘기들을 좀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교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연합훈련을 계속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교착된 것이라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방역이나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죠. 연합훈련과 첨단 무기 개발 등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는 작은 것부터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북한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남북 관계에 좀 이제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좀 의원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해안이 있다면. 네, 북한이 강경한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가 조금 멀어지는 듯해서 우려가 사실 저는 큽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대비태세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겠죠. 이런 군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와 협력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시키면서 평화의 물꼬를 다시 터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더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예, 8차 당대회를 지켜보신 소감과 그리고 짧은 분석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대강 그리고 힘대힘의 치킨 게임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드는데요. 의원님 우리 구독자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자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죠. 북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향후 5년간의 전략적 의도와 방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오늘 동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